계속해서 이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계층 데이터 통신, 그러니까 데이터 링크 레이어 4계층 잘하는 우리 트랜스포트 레이어, 그러니까 2계층 4계층 데이터 통신은 그 미디어의 특성상 에러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에러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에러 제어 또 흐름 제어를 2계층에서도 한번 4계층에서도 한번 이렇게 해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에러를 없애려면 방법이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 먼저 파악을 해야 되고, 에러 디텍션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에러가 있으면 다시 재전송이나 만약 그 위치까지 파악한 다음에 그 자리 수신처에서 바꿔주면 되는 거죠. 0을 1을 0으로. 그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이 간단한 페어리티 비트, 그 페어리티 비트를 양쪽으로 가로 세로로 한번 되는 LRC 블록 체크섬이 있었고, 블록 페어리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CRC 사이클 리듬 체크가 있었고, 네 번째가 체크섬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방법들을 써서 에러가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방법이 재전송 위주로 95% 이상 쓰는데, 재전송 방법으로 스탑 앤드 웨이트라 ARQ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ARQ가 이 재전송입니다. Automatic Repeat for Request, 그러니까 자동 전송해 주는 거죠. 그래서 자동 전송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스탑 앤드 웨이트입니다. 하나를, 이거는 소위 이제 플로우 컨트롤, 우리가 버퍼에 송수신 들어오고 나가는 속도를 어떻게 조절하는데, 수신체 버퍼를 오버플로 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버퍼의 상태를 보고 일단 송신책에서 하나를 보내고 기다렸다가 수신책에 답이 오면 그때 보내는 형식의 스탑 앤드 웨이트죠. 그래서 하나하나씩 보내기 때문에 절대로 수신책에 버퍼가 오버플로 날 일이 없죠. 그래서 굉장히 간단한 형태를 이야기했습니다. 한 번에 한 개의 프레임을 전송하죠. 심플하죠. 근데 문제는 프레임 수 한 개만 가기 때문에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전송효율이 저하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그 기다리는 시간이 답이 올 때가 기다려야 되니까 거리가 멀수록 시간 낭비가 효율이 많이 저하가 되죠. 그죠?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 일단 송신척이 이 데이터를 하나 쏘죠. 쏘고 잘 받았으면, 그죠? 잘 받고 처리했으면 에크를 보내고, 이 형을 잘 받았다. 데이터 1을 보내고, 에크 1을 보내고,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하나씩 보내는. 그래서 송신척은 데이터 전송 잘 받아도 못 받았다를 수신척으로부터 받기 대기를 한다. 스탑하죠. 스탑하고 기다리죠. 수신척은 수신 프레임의 오류 검사를 수행하죠. 예를 들어 페어리티 비트 체크하든 CRC를 하든, 오류가 없으면 에크로 송신하고, 있으면 네크 송신합니다. 그죠? 송신책에서는 네크를 수신할 경우 프레임을 재전송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한번 예를 프레임이 소설 경우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 데이터 제로를 쏘았는데 이 중간에 뭔가 중간에 도착하기 전에 잃어버렸잖아요. 이게 모르잖아요. 답을 할 수가 없죠. 도착을 안 했으니까.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알 수가 없죠. 근데 이때 이제 보내는 순간부터 타이머를 돌립니다. 이 갔다가 도로는 왕복 플러스 알파죠. 왕복에다가 플러스 알파 시간을 기다렸다가 뭔가 에크가 네크가 안 오는 거죠. 그러면 뭘 해석합니까? 뭔가 모른다. 그러니까 아직 가다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 해석하고 다시 데이터를 새로 보내죠. 새로 보내고 잘 받았으면 에크를 보내는 방식. 프레임 손실된 경우죠. 근데 문제는 데이터가 손실될 수도 있고, 이게 이제 데이터 잘 받았는데 에크가 이렇게 오다가 에크도 데이터니까 이게 로스트가 될 수도 있죠. 어쨌든 그것도 타임이 돌아가지고 에크가 안 오니까, 에크 네크가 안 오니까 X 기다렸다 다시 뭡니까? 데이터 제로를 보냅니다. 데이터 제로를 보내면 근데 이게 이미 데이터 제로를 받았잖아. 0을 받았는데 또 0이 또 오죠. 그 다음에 1이 와야 돼요. 0이 오면 이때 세컨드 카피 받아놓고 에크 보내면서 하나를 디스카드 시킵니다. 이렇게 했으면 문제가 없겠죠. 근데 아까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하나 쏘고 답 주고, 하나 쏘고 에크 주고,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많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걸 좀 해결한 방법은 여러 개를 예를 들어 쏘고, 여러 개를 쏘고, 에크를 하나만 쏘는. 예를 들어, 데이터를 0, 1, 2를 보냈으면, 여기 0, 1, 2 보내면 안 되잖아요. 여기 보통 에크를 볼 때, 그 다음 3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0, 1, 2가 잘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1이 에러 났다면 다시 1을 적으면 되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 이걸, 우리 보통, 이게 소위 이 방법을 뭐라는가 하면 슬라이딩 윈도우라는 방법이 여러 개를 보는 거죠. 꼭 스탑 앤드 웨이트를 윈도우만큼 크기가 움직이는 건데, 움직이는 정말 윈도우만큼 개수를 보내고, 서로 같은 이게 윈도우를 들고 늘 같이 돌아가게 됐습니다. 동기화가 나무 만큼 비어있는 만큼 알고 있으니까 쏘는 방식을 써서 성능을 올리는 방식이 우리가 슬라이딩 윈도우 방법이 어딘게 있는가 하면, 슬라이딩 윈도우가 방법이 이게 이제 꼬베개인이 있고요. 셀렉티브 리피트라는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쨌든 간에 꼬베기는 n으로 돌아가는, 에러 난 쪽으로 돌아가라고. 예를 들어 여기서 보면 에러 1번이 났잖아요. 그럼 다시 1번으로부터 그러면 사실 1번도 오고 2번도 잘 도착할 수도 있잖아요. 2번도. 그렇지만 꼬베기 방법을 쓰면 다시 여기서 에러가 생기시면 다시 1번부터 새로 보내달라. 이렇게 보내면 다시 해서 보니까 1, 2를 이렇게 그 다음 보내는 거죠. 2는 잘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어떤 에크 1을 보내면서 1을 보내면서 그 이후 잘 왔지만 무시해봐 다시 한번 그죠, 새로 보내는 n으로 바로 돌아가는 방법이고, 셀렉트 리피트는 2는 잘 왔으면 1만 보내달라. 2는 기억하고 있겠다. 그죠? 예. 우리 성능 보이기 더 좋겠죠. 그렇지만 메모리 관리가 2는 소위 0은 받았고 2는 여기 있고 1을 오면 비워놔야 되잖아요. 사실 메모리 쉽지가 않습니다. 방금 2를 붙이면 1이 오면 중간 끼워 넣나, 우리가 링크 리스트 그런 알고리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약간 복잡한 방법을 써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 두 가지가 있다. 이거는 뭡니까? 스탑 앤드 웨이트를 여러 개를 보내고 한번 에크를 받겠다는 성능을 올리기 위해서 쓰는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아까 꼬백 n입니다. n으로 바로 돌아가요. n 이후에 오는 잘 봤다 그러면 무시해야겠다. 순서에서는 다시 받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보통 이 꼬백 n은 아까 보면 슬라이딩 윈도우 연속적 ARQ도 계속 이렇게 보내고 원하는 답을 세우는, 하나만 쏘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뭡니까? 스탑 앤드 웨이트의 수신 응답이 하나 쏘고 하나 오버헤드 감소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거는 프레임 수신은 순차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 0, 1, 2, 3, 4, 5를 보냈는데 지금 뭡니까? 여기가 에러가 예를 들어 에크를 이렇게 3을 보내면 됩니다. 다시 3부터 이렇게 3부터 에크까지 잘 받았어요. 그죠? 예. 3부터 그럼 네크를 이렇게 보면 어쨌든 에러가 생겼다 치면 3을 다시 보면 3부터 새로 보내는 거죠. 이 3, 4, 이게 날 좋다 갔다 하더라도 무시해버립니다. 디스카드. 프레임 수신을 순차적으로 하고 프레임의 순서번호를 삽입해야 되겠죠. 전체 포괄적으로 다시 수신 확인합니다. 전체 요걸 하나만 대표값만 보내도 전체 잘 받은 뜻입니다. 오류 발생 프레임부터 모두 재조정하는 거죠. 이건 이렇게 하면 약간 D가 잘 왔다 하든 무시해버리니까, 그렇지만 버퍼 메모리 관리가 되게 심플하죠. 이 방법 많이 씁니다. 그죠? 우리 보고 어떻게 한번 볼까요? 자, 예를 들어 데이터 손실 어떻게 하렵니까? 윈도우 이때 4개를 살아서 4개를 보냅니다. 4개를 동시에 샀는데 문제는 2번이 로스트가 생겨버렸죠. 그죠? 로스트 생겼는데 여기서 안 오니까 하도 로스트 생겨 어떻게 알아가지고 이게 중간에 깨졌던 거 오겠죠. 그럼 다시 여기서
잘 도착했지만 깨진 거 확인하고 네크 1을 보내죠. 2분부터 에러라는 거죠. 2분부터 꼬베개인이 예를 들어 2분이 이 보면 일단 이게 오기 전에 계속 이렇게 쏘게 되죠. 그러니까 데이터 3을 쏘고 또 데이터 4를 이렇게 쏘을 때면 이게 늦게 도착해요. 출발하고 그대로 도착하니까 2분을 받았으면 됩니까? 앞에 이미 3, 4가 잘 갔다 하더라도 그래서 다시 2분부터 이렇게 보내죠. 그 다음에 연속으로 이렇게 보내죠. 2, 3, 4 이렇게. 그죠? 그런 방법이 데이터 순서 경우고, 예를 들어 이제 에크가 있죠. 012를 잘 받았는데 3을 보내달라고 보냈는데 3이 안 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직 시간이 지나면 다시 봅니까? 다 어쨌든 문제가 앞에 뭐가 간지 안 간지 잘 알 수가 없잖아요. 다시 새로 보면 012 이렇게 에크가 되시는 경우는 다 새로 보이는 케이스가 고백인 ARQ가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거 아까 두 번째 뭐 있습니까? 셀렉티브 리피트. 잘 도착했으면 문제 난 것만 다시 재전송이 요구하는 거죠. 셀렉티브 리피트는 방식입니다. 이것도 연속적 ARQ고, 이거는 뭡니까? 오류가 발생한 프레임만 재전송하죠. 이론적으로 보기에도 훨씬 더 앞에 잘 간 거는 안 건드리니까 훨씬 효율이 높을 것처럼 보이죠. 근데 예를 들어 문제는 아까 수인 측에서 메모리 관리가 좀 복잡합니다. 기다렸다 중간에 비워드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셀렉티브 리피트 어쨌든 송신 측과 수인 측은 동일한 크기의 슬라이딩 윈도우를 보유해야 됩니다. 이 셀렉티브 리피트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같은 크기만큼 비어있는 만큼 보내니까 수신 측은 프레임 순서에 상관없이 일단 받아놓습니다. 받아놓고 그 다음에 문제 생긴 것만 이렇게 다시 원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동작 과정에 이렇게 그 윈도우 이렇게 쏘고, 근데 이게 에러가 생겼잖아요. 2번이 네크를 쏘게 되면 요까지 시간이 걸릴 때 계속 3, 4를 보내죠. 3, 4, 5를 보냈잖아요. 근데 잘 도착했죠. 잘 도착하면 여기서 아까 꼬백에는 다시 2, 3, 4를 보내야 되는데 이건 2만 이렇게 보내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의 딱 어쨌든 오류가 발생한 프레임만 재전송하는 방법이 셀렉티브 리피트 방식이죠. 재전송합니다. 그래서 이 보면 이 슬라이딩 윈도우가 꼬백엔 슬라이딩 리피트 있는데, 어쨌든 그 슬라이딩 윈도우 크기만큼 보냅니다. 그 송신측만 갖고 있고 수신측은 수신법 하나만 필요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다시 이렇게 에러 생기고 송신 모두 동일한 크기를 갖고 있어야 되고, 그죠? 하나씩 받고 처리하고 보내고 하기 때문에 수신하기는 전체 하나를 이렇게 다 수신하기 사용하는 거죠. 개별적 수신하기만 사용하고, 아까 똑같습니다. 이거는 오류 발생 잃어버린 프레임 이후에 재요청하고, 이거는 하나만 하고, 프레임 수신 방법은 송신 순서 수신 동일해야 되고, 순서상의 윈도우 크기만큼 잘 수신하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수신 프레임 순서 들어올 때 하나씩 상에 올려보내니까 순서상의 수신을 일정 윈도우 다음은 전달되고 바로 보여주는 방식. 그래서 이게 꼬백에는 간단한 구형이고 적은 수시적 버프 사용해갖고 구형이 복잡하고 버프를 켜야 됩니다. 보다 적은 재전송 버프. 이게 간단하지만 이거는 전송 효율은 좀 좋겠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아까 보면 재전송 말고 우리가 에러 컨트롤이라는 게 두 가지 있잖아요. 에러를 디텍션하는, 감지하고 에러를 커렉션하는, 고치는 두 가지로, 이거는 아까 저런 페러티 비트, LRC, CRC, 책섬, 에러 컨트롤은 뭡니까? ARQ 재전송이죠. ARQ가 이 ARQ가 종류가 더 많죠. 스탑 앤드 웨이트 ARQ, 그럼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인데, 이 안에 윈도우가 이게 고백엔 에코 셀렉티드 리피트가 있었죠. 그래서 이 헬기가 FEC가 있습니다. FEC Forward Error Correction, Forward Error, 수신 측에서 유치를 안다면 에러 유치를 안다면 고치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ARQ가 아까 재전송이 있죠. ARQ가 재전송 요청이 부인이 단순하고 그 재전송이나 대역폭을 또 보내니까 요구가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이미 스위치에서 예를 들어 위치를 정말 포인트 위치까지 알 수 있다면 뭐 그리고 오늘 비트 0 아니면 1이겠죠. 0을 1로 고치면 되고 1을 0으로 고치면 고치져 있는 거잖아요. 위치만 알면. 그렇지만 위치를 안다 그 자체가 에러 있는 것만 파악을 하는 것도 보통 4바이트씩 이렇게 막 1비트 기준으로 보니까 최소 2비트죠. 한 브레이크 돼서 CRC가 그죠? 예, 뭐 이건 뭐 보통 4바이트 이건 32비트 이거도 보통 뭐 32비트 되는데 이걸 이렇게 보내도 에러 있는 것만 감지 겨우 하는데 위치까지 파악한다면 뭔가 이거보다 더 많은 정보를 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오류 정전 코드, 포지션까지 파악할 수 있는 코드를 우리가 이제 해밍 코드라는데 오류 정전 코드입니다. 해밍 코드를 삽입해서 수신처에 직접 정전한 방법인데 이 구현이 복잡합니다. 그리고 보통 해밍 코드가 43 코드라거든요. 이거 4비트를 데이터 소개해서 뭔가 오버헤드 3비트를 더 보내야 돼요. 그게 뭐 거의 50% 이상이 거의 가까이 오버헤드죠. 그죠? 이거 계산해 봐야 됩니다. 이 에러 유치를, 이것도 한 비트 에러 유치밖에 파악이 안 됩니다. 포지션이 이거 해도. 근데 실제 에러가 거의 잘 일어나지 않는데 재전송이 훨씬 더 낫다는 거죠. FEC를 위한 별도의 코드 삽입이죠. 요거는 그래서 4분의 3, 7분의 3입니다. 요것도 하게 됩니다. 따지고 보면 뭐가 더 유리한가 계산해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진짜 이렇게 뭐 거리가 멀고 다시 재전송하기가 너무 거리가 먼 유선 같은 경우는 FEC 쓰기도 합니다. 유선 전송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예를 들어 오류제인데 FEC가 단일 비트 오류가 났을 때 위치를 파악하는 싱글 비트 에러 커렉션. 오류가 발생 위치를 알아야 고치죠. 예. 그래서 아까 4비트 43 코드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다음에 이거 7비트는 보통 4비트를 넣습니다. 74 그지 보면 이거 모두 11비트죠. 그래서 여기 데이터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보내는데 이름 뭡니까? 이런 4비트의 해밍 코드를 계산해가지고 위치 데이터를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넣고 위치값을 1의 위치값을 2인수 익스클루시브 OR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 1이 들어 11이 대시면 1011이잖아요. 12 1010이고 그죠? 6번이 1이 있는 데가 5, 6 1의 위치가 이게 그죠? 이게 1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1의 위치값을 익스클루시브 원하는데 예를 들어 5, 6, 10, 11이란다면 이 익스클루시브 5하면 어떻습니까? 1이 짝수면 0이고 0000 1 그죠? 홀수고 0000 짝수죠. 이렇게 넣죠. 이렇게 넣으면 이게 0010이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여기 0010 들어가니까 0010이 들어가야겠죠. 여기 1입니다. 0010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 전송대에 날아갑니다.
날라가면 이게 여기겠죠. 이 0019 날라갔죠. 날라가면 예를 들어 1회 지금 보면 오류가 없는 경우는 또 한번 계산해 봅시다. 비트가 계산합니다. 지금 여기 11 여기죠. 예, 11이 1 11 10 1이죠. 10 그 다음에 6 5 2가 1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쭉 계산하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 쭉 놓으면 이게 쭉 익스큐스 오화 해보시죠. 예. 익스큐스 오화 하면 제로 제로죠. 다 제로죠. 예. 이렇게 오류가 없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예. 근데 예를 들어 이렇게 되면 좀 문제 오류가 없죠.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잘 날라갔으니까. 근데 예를 들어 오류가 발생한 경우이기 때문에 어디가 발생 났습니까? 예를 들어 지금 이게 이제 원래 1이면 잘못됐죠. 그죠? 여기 1이 원래 1이었는데 뭐로 날아가다가 0으로 이제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요 1의 위치를 카운트하면 1이 1만 있는 거 계산하면 16, 5이니까 이게 하면 뭐가 나옵니까? 쭉 계산해보면 1011이 나오죠. 1011이 어딥니까? 1011이 11이죠. 11번째 비트 오류가 있는 거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이 11번째 데이터를 이렇게 0은 1로 바꿔버리면 오리지널 데이터랑 같아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은 7비트를 쏘는데 4비트가 필요했고 아까는 4비트 쏘는데 3비트가 필요했잖아요. 이거는 뭐 조금 낫습니다. 이는 거의 7분의 3 정도 오바이드고 이거는 11분의 4 정도 오바이드인데 그저 한 40% 이상 정도 오바이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쨌든 이런 잘 쓰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런 해밍 코드를 써서 할 수는 있다. 위치가 파악할 수 있다. 그죠? 보통 최종 형태는 예를 들어 사용자 데이터 그 위에서 7비트였죠. 예를 들면 해밍 코드가 4비트였죠. 그래서 n-k는 3이죠. 그죠? 네. 입력 비트의 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어쨌든 요걸 일반적으로 몇 비트가 필요할까로 계산해 보면 이게 뭐 m 플러스 1, 2의 m성 이 계산해 보면 여기 n개의 가지 수 중에 해밍 코드 크기를 정할 때 한 가지를 지정 필요한 최소 비트 수는 로그 2n입니다. 오류 없는 경우를 검출하기 위한 비트를 추구해 보면 m은 로그 2의 m 플러스 1이죠. 특히 이렇게 보면 2의 m은 로그 m 플러스 1이 나오죠. 보면 이건 다시 m 플러스 k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해밍 코드 블락이 nm 이렇게 표현하죠. 예를 들어 아까 보면 우리가 7 n이죠. 예. nm에서 74 그죠? 예, 입력 비트 수 74 코드 그 다음에 43 코드 이렇게 해밍 코드가 15, 11 51, 502 409, 4083 이렇게 블락 사이즈 효율이 물론 크지만 비례가 됩니다. 그죠? 어쨌든 간에 전송 중 3개 이상의 간헐적 오류에 의해서 파괴들어가는 1비트 에러 체크니까 그죠? 예, 뭐 2비트라면 뭐 찾는다는 거죠. 그 다음 컨볼루션 코드가 있습니다. 그 컨볼루션 코드라는 것이 주로 이제 우리 현재 이동통신에서 쓰는 통신 방식인데 바이틀비 코드라 하고 터보 코드랍니다. 그 현재 입력이 과거의 입력에 대해 영향을 받아 계속 부호하다 되는 방법인데 비블럭화 코드입니다. 한 블럭으로 결정되는 거 앞서 영향을 계속 주는 것이죠. 예.
이런 방법을 이용하여 삼성 컨볼루션 코드를 갖고 수신식에서 에러 위치를 파악해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구성 요소는 앞서 계속 이렇게 영향을 주니까 지금 시프트 레지스터 당연히 따라 들어가야 되겠죠. 일종 기억 장치가 되고, 시프트 레지스터 결과값을 연결할 때 생성 방식이 있으니 엑소가스에 나왔거든요. 출력들은 원시 비트들을 시프트 레지스터 통과시켜서 모듈로 2 가상기를 사용해서 전송 비트 생성하는 그 값이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예를 한번 보면 동작은 다음 시간에 볼까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